네, 형용사. 오늘은 이제, 사실은 동사에서 다룰 게 사실은 한 달짜리 분량이 더 있어요. 그런데 동사만 너무 길게 가지고 가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하고, 형용사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형용사는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형용, 꾸며주는 느낌이 드는 거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 단어적인 표현으로 그때 이제 8분사 처음 할 때 배워봤죠. 그래서 이렇게 adjective라는 단어를 써요.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add라는 말하고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본 거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adjective라는 단어가 이렇게 둘이 함수성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에 add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뭘 도와준다, 첨가해준다, 더 늘어나게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add도 이게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d가 들어가면 다 도와주는 개념, 더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더 추가시켜주는 개념이 강하고요. 요 adjective는 우리가 프로젝터도 있잖아요. 젝트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 어떤 물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s라고 표현하는 이 주어는 이게 subject라고 하잖아요. 그 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어 이렇게 약자로 쓰고 우리가 objec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공교롭게도 여기 adjective라는 말이 있고 여기 sub가 있고 of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주어라는 개념과 목적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명사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명사. 그래서 adjective는 명사인데 이 명사를 aid 더 뭔가 도와주려고 태어난 놈이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뭐 꾸며주는 거 이렇게 개념으로 단순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뭘 꾸며주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역할이. 그래서 형용사는 adjective인데 그래서 aid와 adjective의 합성어지만 뭘 꾸며주냐면 명사를 그러니까 화장? 어머니들 이제 화장이라는 느낌이 더 많죠. 그래서 뭐 기초 화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여행 가셨다가 이제 아버님들 이렇게 딱 오실 때 화장품 사오면 아주 기분이 돈 얼마 써서 그러다 화장품 딱 내밀면 여행 괜찮았어?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장이라는 부분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화장을 그만큼 잘하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시면 이제 뭐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실 때 화장을 잘하시면 이제 아름다운 이제 미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 놈이 형용사예요. 근데 얼굴을 명사로 보면 형용사는 그 위에다가 어떻게 화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형용사다. 쉽죠?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화장해 주는 말이 수식이라는 개념이 어린애들한테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옆에서 덕지덕지 뭔가 다르게 모양으로 아름답게 해주고 귀엽게 해주는 뭔가 화장해 주는구나. 요게 형용사라고 한다 얘야.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명사를 화장해주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이 형용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하는데 명사의 엑스트라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까며 출연하거나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주연 배우를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주연 배우면 그 주연 배우를 이렇게 와서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얘가 소년인데 이제 거기다 뭔가 화장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형용사는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생겼다 그러면 I am a handsome bo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handsome이라는 이 형용사가 이 보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화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또 왜 태어났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놈이 서로 인지되는지 인지 안 되는지 한 개짜리인지 이런 표현들을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잖아요. 얘는 여기 수식하는 역할이고 얘는 이 보이라는 거에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놈인지 보이는 셀 수 있잖아요. 한 소년, 두 소년, 세 소년 그런 개념이든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지지 않은 나는 소년이다 잘 몰랐던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표현을 어를 쓴 거고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쉽죠? 여기서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명사를 화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쨌든. 그리고 형용사는요 이 땅에 태어난 게 사실은 얘가 주된 임무고요. 주된 임무를 하다 보니까 얘는 보호 역할도 해내요. 명사도 수식해주면서 화장해주면서 보호 역할. 형용사는 이 두 개밖에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형용사는 딱 두 가지 하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에요. 세상에. 영어에서. 근데 이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건 아까도 했지만 이거 이제 I am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말했듯이 잘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문장을 이제 이렇게 그냥 하죠. 그러면 나는 잘생겼는데 어떻게 잘생겼을까요? 아, 나는 잘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보호.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보호 역할 두 가지만 딱 해요. 그 외에는 형용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접목시킬 건 뭐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항상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있는 그 파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해갖고 같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끌어당겨오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더 당겨야 되냐면 형용사 식구들도 같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형용사들은 당연히 뜻을 다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근데 기본에다가 그 식구들을 여기다 같이 묶어놔야지만 애들이 이해가 빨라져요. 그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동사의 변신어부터 했잖아요. 거기를 여기로 식구를 묶어줘야 돼요. 안 묶으면은 애들이 그건 그거대로 다른 걸로 생각하고 얘는 형용사만 따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들 이제 배우신 동사의 변신어부터 사모, 분사 배웠죠 우리. 그래서 분사는 애들한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와 똑같은 짓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 식구로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리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형용사 해놓고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 같은 개념을 가져주면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분사 또 투부정사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명사적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얘가 투부정사도 얘도 형용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 동사인데 이게 주어고 웃긴 건 얘가 보호란 말이죠. 근데 얘가 투부정사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얘도 형용사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해주는 게 애들이 정리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주니까 얘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게 아니라 분사와 투부정사도 분명히 형용사에 들어가는 역할을 다 하니까 이 식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이나 구의 개념을 갖는 것들 있잖아요. 형용사 절. 이제 형용사 절하고 이게 갑자기 조금 뭐야 저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형용사 절은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급에서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인데 쉽게 하나만 그냥 나왔으니까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고 옛날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잠깐 관계대명사 배우는 건 아니니까 지금 시간은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이제 나는 소년을 좋아합니다. 그는 잘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옛날에 했지만 보이라는 놈이 얘하고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은 문장을 간단하고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짧은 거.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영어 특성이. 그러니까 얘는 묶어서 뭐 옛날에 어머니들은 또 일본 애들이 만든 문법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또 선행사라고 그래요. 또 지금 영어 선생님도 이걸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굳이 왜 선행사라고 굳이 했을까? 그러면 이 말보다 사실은
양쪽에 공통된 명사라고 그냥 애들한테 말해주는 게 사실 또 좋거든요. 대명사지만 어쨌든 명사잖아요. 공통된 양쪽의 문장의 명사가 뭐냐? 그러면 얘는 공통된 명사 중에 요 뒤에 있는 거 대신에 우리는 이제 who를 쓴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놈 대신에 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잠깐 더듬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이걸 배울 때가 있으니까. 그럼 who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like a boy. 나는 소년을 좋아하는데 얘가 주어하고 동사를 가졌으니까 얘도 절이란 말이죠. 그쵸?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어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2개나 있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뒤에 절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놈이냐면 이 명사 앞에 있는 공통명사 a boy를 이놈이 이렇게 수식해준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소년인데 잘생긴 누구의 소년이라는 말을 얘가 더 이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절을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식구로. 그래서 형용사는 본질적인 명사를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단순히 뭐 pretty girl 그러면 뭐 귀여운 이쁜 소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절 가지고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개념이 단어 하나의 개념이 형용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 그때도 했지만 surprising news 이것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뉴스는 소식이 명사인데 이거 동사 같은데 동사가 아니라 우리 이제 분사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 놀라운 소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분사 같은 개념이 여기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절이든 투부정사든 분사는 다 형용사다.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못을 박아주는 게 애들 이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따로따로 나눠서 얘기해주면 엄마 헷갈려 모르겠어 나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야 갤럭시 3야 3. 야 이번 요 10페이지만 더 넘겨. 근데 10페이지 넘기면 어디 그러나요? 갤럭시 4가 나오고 뭐 노트가 나오고 이러면 또 그걸 또 계속 넘겨야 되는 어려움.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져 버리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관련된 놈들은 다 뭐냐? 형용사를 똑같이 역할을 하니까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형용사다, 식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이제 3번. 근데 도대체 형용사는 한국 애들한테 어떻게 제일 접근해야 편하냐? 모르겠어요. 그때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핸드폰. 이거 핸드폰이면 이거 동사라고 우기네 때문에 30분 1시간 하다가 결국 그 애가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움직이는 거. 이 개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 동사. 이게 명확한 용어 정리가 영어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영어 선생님도 대충 넘어가서 애들 해주니까 그 개념이 안 쓰는 순간 올라갈수록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근데 정의가, 개념 정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형용사는 그러면 애들아 이렇게 하자. 한국말로 좀 애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니은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냥 니은으로 끝나는 한국말 단어들은 다 형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beautiful 그러면은 아름다운 그렇게 되잖아요. 뭐 pretty 그러면 귀여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만약에 딱딱한 hard 그죠? 그 다음에 큐트 귀여운 이런 모든 단어들을 보면 니은으로 끝나요. 그랬더니 꼭 그런 놈이 꼭 한 놈이 있죠. 저 뒤에서 똑같아요. 선생님 저도 형용사 또 하나 발견했어요. 조나단이 니은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로 인지를 시켜주면 편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 형용사의 가장 기초 바닥은 깔은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정도의 자기가 가진 뜻이나 또 역할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게 형용사랑 똑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는 다 형용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쉬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배운 건
많이 금방 빨리 넘어갔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형용사의 뜻과 역할을 다 해봤으니까 형용사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있는지 이제 이걸 배워보면 좀 이제 쉽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한 4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형용사가 의외로요 간단하면서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중에 제일 종류 중에 뭐가 헷갈리냐면 1번 수량 형용사.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애들이요.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얘가요 이거 뭔지 몰라요.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any, little, 뭐 지금 이제 마치 이런 거 이제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얘가요 품사가 뭔지 몰라요.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명사로 보는 애도 있고 뭐지? 뜻은 알아요. 많다. 그러니까 동사로 보는 애도 있어요. 많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정확한 거는 얘가 다 이제 형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수량형용사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절대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형용사만 이해를 하면은 명사를 모르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왜냐? 형용사는 명사를 위해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명사하고 연관성의 개념 정리가 없으시면 애들도 형용사 따로 명사 따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몰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사를 잠깐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제가 알아서 대답할게요. 자, 명사는 우리 배웠지만 형용사를 그냥 배우고 끝나면은 명사가 개념 정리랑 연결이 안 되면 수량형용사를 또 파악 못 해요. 즉 명사는 크게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종류 관련된 거에서 뭐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 그렇죠?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예, 좋아요. 이면재 선생님, 네, 고유 명사 하나 나왔고 또 추상 명사, 좋아요. 그 다음에 물질 명사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양대 산맥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산파와 불가산파가 살았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는 왜 명사를 갑자기 또 끄집어내냐면 영어의 이 수량 형용사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라는 개념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진짜로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영어를 진짜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들한테 뭐 이거 수업 시간에 좀 그러지만 어쨌든 어떤 거였냐면요, 경복궁에 저는 거의 출근을 했습니다. 진짜로 도시락 2개 싸들고 아침 8시 반인가 9시부터 열어요. 그러면 도시락 2개 싸들고 저녁 한 7, 8시까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 없고 유학 갈 돈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이제 웃긴 게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는 나중에 하고 이제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외국 애들이 빨리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A little bit.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안 들렸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거. 이거. 외국 애들이 근데 이 말을 무지 많이 써요. A little bit, a little bit. So I want to be some a little bit. 이렇게 막 빨리 넘어가요. 근데 little bit이 하고 little하고 bit이라는 이 단어가 내 귀에 너무 안 들리는 거야. 진짜로. 한 달을 계속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경국을 했는데도 안 들려요. 나중에 보니까 little bit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뭐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느낀 게 수량형용사 할 때 이걸 대충 내가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다시금 살펴보면 수라는 거는 일단 산수 1, 2, 3, 4 셀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양은 대충 어림잡아 느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즉 수는 셀 수 있는 명사를 하장해주는 놈이에요. 수식해주는 놈. 셀 수 있는 놈을 얘는 해줘요. 얘는요 셀 수 없는 놈을 해주죠. 그래서 아마 다 알고 계신 부분이냐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형용사니까 붙이는 게 아니고 수양 형용사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에는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는 many가 있고 a few가 있어요. 이거는 헷갈려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거 막 짬뽕 시켜요. 아시죠?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이거 마취하고 리를이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화살표가 이리로 갔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화살표를 항상 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many하고 a few하고 few, much, little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기면 좋냐면요. 어머니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요게 여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물어보면. 어떤 거냐면 일단 셀 수 있다라는 개념은 얘는 다 셀 수 있고요. 얘는 셀 수 없는 뒤에 명사가 따라온다는 건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참 저도 좋더라고요. 보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그릇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애들 거기 책에서 보면. 그래서 뭐 돌을 그릇 안에 뭐 많이 왕창 집어넣어 놓으면 네? 얘는 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이거는 우리가 few라고 해요. 얘가 이제 뭐 거의 없는 한두 개 개념 정도 되려나요? 예, few예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키포인트는 애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보다 없으니까 없는 개념이 아니라 세 개 다 공통점은 이게 복수명사가 따라온다는 개념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거 뒤에는 셀 수 있으면서도 복수명사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애들이 빼먹어요. 살짝. 그냥 셀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뒤에 복수명사가 따라와요. 거의 없어도 한 개보다 많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릇을 또 3개 만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근데 물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 정도 되겠죠? 요렇게. 애들한테 이거 6개로 설명해 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얘는 마치고 얘는 리를이고 얘는 리를이고 이렇게 가져가 주면 그림으로 애들이 이해가 더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 뜻은 많은, 약간 있는, 조금 있는, 거의 없는, 거의 없다라는 개념을 애들한테 정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거의 없다는 건 우리가 하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뒤에 오는 걸 항상 인지시켜줘야 돼, 애들한테. 예, 그걸 애들이, 영어생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수명사가 오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얘가 다, 재밌는 건, 여기는 셀 수 없다는 말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수명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적으로는 어쨌든 이 단어 자체에는 많다는 의미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셀 수 없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개념이 없어지면서 복수명사의 그런 s나 es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뒤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애들이 인지를 해줘야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6개만 그리면 많은, 약간 있는,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얘도 많은, 물이 많다, 뭐 우유가 많다. 셀 수 없는 것에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애들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There is much water인지 이 애들이 이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이 개념을 보시면 참 편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많다라는 개념을 애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얘는 다 무조건 복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아 1번 2번 답은 이 중에 있어요. 몇 번이 이게 그럼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그런데 there are much water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는 단수 복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거꾸로 뭐냐면 그냥 단수로 인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는 게 이제 얘랑 아이러니한 거죠. 마취는 많은데 동사는 또 단수 동사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애들이 정의를 개념을 정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 나와도 이제 이런 이상한 이런 거 살짝 꼬아놔요. 뭐 여기다 S 하나 붙여놓은 거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번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복수도 쓸 수 없으니까 S 안 붙이고 요것도 단수 동사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 물이 많은 물이구나 이렇게 인지돼야 되는 부분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 요거 안 헷갈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재밌어요. 이걸 이제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해봐요. 또 우리 좀 이렇게 더가 왜 쓰이고 안 쓰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어피하고 few인데 얘가 이제 거의 없는 개념에 few는 이제 거의 없다는 개념인데 왜 요거 하나 차이로 해서 왜 이 수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을 할까?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떤 영어의 문화적인 애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기에 좀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놈들이 이제 영어 하는 애들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개념으로 이제 갔는데, 떠다 보니까, 이 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면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하나. 그러니까는 거의 없었는데 한 개 이상은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이 발상을 이제 사고방식을 제가 볼 땐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원래 어는 어머니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부정관사 어가 있지만 어도 뜻이 4개나 돼요. 어의 영어에 쓰이는 게 단순히 하나에 This is an ant. 개미 한 마리가 이건 개미 한 마리 이거 말고도 뭐 a certain 어떤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의 개념이 어떤 특별한 거니까 그것도 있고 뭐 same이라는 뜻도 있어요. same. 예, 나이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어가 쓰이는 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중국반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용도가 4개나 있거든요. 어떤 것 아니면 더 same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숫자의 개념이 얘네들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가 어라는 놈이 하나 딱 던져주니까 거의 없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 이놈이.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에서 하나가 보태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더 불어나는 느낌의 개념을 얘네들 사고로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붓다 보면은 약간 조금 부었던 물인데 여기에 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붓는 개념의 얘들 사고방식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 안 하시고 영어 선생님들은 또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또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 번도 고민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라는 것도 정확히 짚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없었는데 한 가지 이상 생겼으니까 더 거기서 추가되는 느낌의 개념을 얘네들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few는 거의 없었던 것에서 약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차이가 어머니도 이제 계시다는 거. 그래서 수량형용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물론 수량형용사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many하고 마취를 다 쓸 수 있는 건 또 공통으로 뭐 어머니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얼라러브는 얘가 공통으로 다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라러브나 러처브는 얘가 다 쓸 수 있는 것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거나 상관없이 헷갈리면 이거를 쓰라고 하면 돼요. 외국 나가서. 저도 그래서 이거 쓰는 경우 있어요. 이놈이 이게 셀 것 같은데 안 셀 것 같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a lot of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제일 나한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형용사 좀 하다 보면 some하고 any 개념이 또 이걸 시험에 워낙 중요하니까 또 잘 나오니까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고 넘어가. some은 이제 약간이란 것도 있고 어떤이란 것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둘 다 약간, 어떤, 뭐 이런 몇몇의 뭐 이런 개념이 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장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얘가 각각 존재하는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som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긍정과 하나 더? 네, 권유. 이제 요거는 부정하고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의문문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은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나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뭐 I have some books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쉽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수니까 얘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냥 이렇게 수량형용사로 개념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정도 뭐 I don't have 이제 부정이 돼버리면 여기 이제 any로 가는 거죠. 부정문일 때는 any를 쓰니까 some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의문문과 권유문은 약간 이제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가끔씩 애들한테. 그래서 권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좀 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되잖아요. something, some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뭐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권유하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some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너 뭐 질문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Do you have some question? 이렇게 안 하잖아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런 거 말할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의문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some을 못 쓰고 any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유라는 개념은 여기도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문 중에 상대방에게 뭘 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개념일 때는 some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y하고 some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some과 any까지 하고 이제 요런 거 있어요. 오늘 요거 자리 싸움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런 거에 매력을 영어를 느끼는데 사실 이제 수량형용사 말고 뭐 성상형용사라고 또 누가 말해요. 근데 그건 이제 지원의 말들인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형용사는 성상형용사예요. 네. 그리고 지시형용사도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제 성상형용사는 그냥 안 할게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들을 다 성상형용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지시형용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뭘 또 그거 하냐면요. 지시형용사하고 지시대명사 말장난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개념을 애들이 또 이렇게 던져주면 헷갈려해요. 또 뭐예요? 똑같은데 왜 또 이걸 또 나와요?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뿌리만 잡고 있으면 얘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This is a book.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얘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가르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this book 이 책은 되게 크다고 그럴 때는 같은 this인데 뒤에 있는 명사가 딱 존재하잖아요. 그런 순간 얘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지시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쉬운 건데 요것도 또 정리를 안 해주면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왜 또 똑같은 건데 왜 또 나눴을까?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역할의 차이죠. 얘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고 얘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화장해주는 수식한 역할을 하니까 얘는 당연히 형용사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를 애들이 헷갈려 할 필요 없이 뿌리만 갖고 말해주면 돼요. 애들이 뭐 엄마 나 헷갈려 비슷한 거 자꾸 나와 이러면 이렇게 뿌리를 잡아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시 형용사는 거의 다 웃긴 건 지시 대명사 역할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지시 형용사는 지시 대명사 역할도 다 하고 뭐 그 밖에 좀 많은 것들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형용사 전체적인 거 훑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형용사 저희 이제 순서 정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종류는 이렇게 잠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그러면? 이거 앞에 더가 붙고 형용사가 붙으면 사람들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옛날에 한번 해봤었죠, 다. 추억의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rich 그러면 이제 부유한 형용사잖아요. 부자인, 부유한. 근데 옆에다 이제 덜을 붙이면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부자인 사람들이 are not always happy 이렇게 이런 문장 보셨죠? 부자인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거 아니죠. 사실은 저는 부자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건 아닌데 가난해서 조금 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또 항상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마음에 있는 게 우리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개념이 이게 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걸 복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나오는 게 있으니까 형용사 할 때 같이 한번 잠깐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 저 참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보이지 않는. 그래도 우린 다 부자예요. 화이팅! 자,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다 부자래요. 네, 동의하시죠? 우리 마음이 늘 부자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형용사들이요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네끼리 싸워요. 싸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This is very well pretty flower. 이거 한번 잠깐 제가 해볼게요. And this is a very well pretty flow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은요 이 각각의 품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쫙, 야, 1번! 야, 따라와. 어는 이 모든 거에 명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어떤 꽃, 하나의 꽃, 이렇게 해주려고 어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사는 다른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어요. 화장해줄 수 있어요. 이제 형용사 끝나고 부사 배울 때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잖아요. where는 부사니까 또 형용사를 또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명사를 순식하게 표현하는 인구가 제일 세니까 얘가 항상 명사 앞에 와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얘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줄 선다 1년인데 뭐 진짜 사나이. 저도 군대 많이 맞고 제대했어요. 교회 간다고 많이 생각났었어요. 지금 생각나요. 그때 줄 서서 줄 받다가 나만 많이 때려요. 한동안 때리다가 안 때려요. 왜냐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냥 보내라고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도 줄을 서요. 줄을 서잖아요. 줄 서는 얘기하다가 아픔을 얘기해. 줄을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 줄 서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지 아세요? 영어라는 근본적인 생각의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뭐가 있냐면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딱딱 이익을, 그래서 미국이 영국이들이 이놈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이거 혹시 또 걸리나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 이속을 챙기기 위한 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벌리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 뿌리 자체 생각이 우리나라는 정예 문화잖아요. 뭐 이렇게 퍼줘도 뭐 얼고 퍼주고 뭐 이런데 얘네들은 계산해서 딱 요만큼 주면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라든가 상황적인 걸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의 성격이 영어 자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품사니까 정확히 자기 자리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delicious라는 거 있어요. delicious를 해버리면 delicious가 나버렸네. small이 있어요. 여기 쭉쭉 볼게요. 여기 old가 있고요. 여기 round가 있고요. 여기 뭐 좀 많죠. round 있고 색깔 있네요. red color. 그 다음에 이제 뭐 Korean 있고요. Korean. 이제 여기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제가 뽑아봤어요. 그냥 단어를. 이제 이놈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형용사인데
delicious는 이제 뭐예요? 뭐 이렇게 맛있는, small 작은, old 늙은, round 둥그런, red 빨간, Korean 한국 언어의 뭐 한국의 뭐 이런 거잖아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다 형용사예요. 근데 한 문장에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This is 그 다음에 뭘 먼저 넣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는 만약에 보세요. This is a very well pretty girl. 이런 거는 각각의 품사 성질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누가 말하는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얘네들은요 다 형용사예요. 근데 다 자기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피 터지겠죠. 코피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성질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근본적인 색깔이에요. 보세요. 자, 이게 문이에요. 이게 프레임이 있고 이제 이거 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어는 항상 기본적인 문화적인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얘를 볼 때요. 야, 이거 재질이 뭐 이렇게 막 분석을 할 정도로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외관적인 것들을 해서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요. 그게 영어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 delicious small old round red Korean plastic 이 모든 형용사들이 있어도 얘를 우리가 가만 하나씩 따져보면 얘가 순서대로 배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외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머리 터져요. 또 뭐 색깔은 언제 외우고 뭐는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사스껌 뭐 이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부록을 하나 넣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좀 타세고 어쨌든 이 문을 보면요. 이것의 재질이 우든 나무로 된 건 맞잖아요. 근데 나무로 된 거는 가서 얘를 이렇게 두드려 봐야 알잖아요. 이걸 한번 이제 까보든지 뭐 해봐야 하잖아요. 이런 거는 내 뒤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더 뭘 해야 될 것들은 뒤로 가고요. 그냥 눈에 딱 드러난 거 있죠? 여기도 잘 그런 거예요. 여긴 뭐 딜리셔스는 해당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그리고 이 문이 오래됐으면 old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색깔 여기 갈수록 이건 성분적인 걸로 가잖아요. 뭐 이제 우드는 나무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습성 자체가 겉으로 표면적인 것부터 해서 구체화되는 걸로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게 형용사가 10개 있든 20개 있든 그거 순서대로 배열할 때 그거를 많이 인지해주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이즈나 외적인 거를 보고 나서 그 점점 가까이 가면서 색깔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 재질이 뭐고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형용사 순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순서를 형용사가 많을 때는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또 그 외국 혹시 외국에 가서 사실 계획 있으신 어머니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 있잖아요. 오픽스인가 뭐 이런 시험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게 또 시험도 나와요. 웃긴 게 아주 유치한 문제인데 이걸로 또 틀려요. 요거 순서 하나 뒤바꿔놓고 해서 틀려요. 다 뒤집박죽 해놔서.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거에서부터 내적인 걸로 가요. 그리고 즉 모양적인 거에서 어떤 성질적인 걸로 이건 이제 특징이에요. 얘 자체가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거 의외로 애들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보사스 꼼꼼꼼꼼꼼꼼 뒤로 되죠? 그래서 뒤로 넘기면 그 유명한 이제 우리 보사스껌으로 넘어갔습니다. 홈 이렇게 되죠? 보사스껌.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한 그 외국에 한 22개국 정도 간 것 같아요. 전 세계 간 나라가 그 중에 이제 러시아를 진짜 가게 됐어요. 이거 실화예요.
러시아를 갔는데 이제 사업판이라고 갔는데 그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빌딩인데 문을 열고 회의실을 딱 들어갔는데 회장이 저 탁자 저 끝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겁나는 게 양쪽에 그 총을 들고 돈 벌러 갔는데 양쪽에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람보 같은 애 두 명이 걔네들 이제 경호원인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마피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장이 마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놈이 이제 사장이 마피아였던 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떨리잖아요. 총 맞아 죽는 수도 있는데 이제 앉아갖고 이제 뭐 이제 비즈니스 협상을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때 이놈이 이제 어느 이제 러시아는 그 이렇게 별장 같은 이런 것들 우리나라 펜션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빌려줘서 이렇게 그것도 거기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눈밭에 뒹구는데 옷을 벗고 뒹구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좀 이렇게 조금 마시간 애 같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가 얼지도 않고 막 그 몸에 열기를 막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왜 저러냐 봤더니 그 술 이름이 뽀사스껌이라. 보드카, 뭐 찌토니, 뽀사스껌 유명한 술이에요. 러시아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갖고 이 뽀사스껌을 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 술이 그 제가 혹시 러시아 가면 한번 사올게요. 하나씩 한 잔씩 드릴게요. 혹시 저 누가 아버님 중에 술 약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뽀사스껌이라는 이 찐토닉 보드카보다 더 진한 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막 그냥 열이 나니까 오퉁 걷고 막 이제 눈밭에 뒹굴러요. 그러면 이 뽀사스껌이 실제로 러시아 가서 있느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확인들 같이 해보세요. 중국은 아직 안 가보셨죠? 약간 한번 그 산으로는 아직 안 가보셨죠? 여기 러시아 가면 뽀사스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뽀사스껌이 이게 이제 외국 애들의 성질이에요. 밸류부터 짜져요. 가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도 그런 거 외국 애들 비즈니스 많이 해보고 느끼는 게 값어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의외로 되게 신사적인 것 같은데도 잘 보세요. 그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 외국 애들은 뭐 애견들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놈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 개고기 먹는 거 가지고 맨날 말하는 문화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네들 죽을까봐 그 개먼지 항상 집에 들여보내잖아요. 그 실제로 그래요? 그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값어치 때문에 그래요. 딱 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value 값어치를 따지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걸로 가니까 사이즈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가 사이즈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ge나 temperature. 그래서 age라는 건 이제 늙으냐 뭐 젊으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ge나 temperature를 따지고요. 온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이제 shape. 여기 이제 스가 사실은 shape예요. 그러니까 왜 사이즈랑 shape는 약간 틀리죠. 얘는 크고 적고 개념을 그냥 금방 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덩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가져가 보자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래서 shape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이제 꼼만 남았네요. 꼼, color.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origin. 그 다음에 material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 보면 이게 이제 첫 글자를 좀 따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줄까 애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 그래서 그 러시아 술이 갑자기 생각나갖고 뽀사스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마 안 팔걸요?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아마 저기 경찰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적인 거, 그 다음에 큰 덩어리 사이즈,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오리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구체화 찾아봐야지 확인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확인들을 내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이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적인 거는 값어치를 외국 애들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외교에서도 무조건 실용이에요. 미국 놈들은 다른 거 없어요. 놈들 방송사고다. 또 잘리겠지. 미국 사람들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네 입속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잘해줬다고 보는 게 더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우방이긴 하지만 그것처럼 여기 뽀사스껌을 외워놓으면 이거를 약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 힌트가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끼리 많을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에 있는 뽀사스콤이라는 술을 한번 사 드시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역경무용사는 중국에 있는데 저는 한 내년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온 다음에 사진 찍고 인증샷 해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사진으로. 뽀사스콤 술은 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사업을 끊은 지 오래돼서 지금은 그 마피아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전에는 좀 그래도 몇 번 좀 친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지금 자꾸 딴 데로 또 사네요. 네, 저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자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형용사는 이런 부분하고 이 종류하고 순서하고 뽀사스콤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제 comparative, superlative 이런 비교급 개념이 없어요, 여기 아직.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는 또 누구랑 비교를 절대로 해야 되냐면요, 부사랑 비교를 같이 가져가줘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반으로 나눠서 형용사의 특징적인 거, 부사의 특징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뽀사스콤 주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